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백두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만들어 드렸었던 백두 매물대 지표를 분봉에서 적용이 가능하냐 요거 요청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거를 조금 튜닝을 해볼게요. 조금 튜닝을 해보고, 그리고 검색식에 뜬 종목들 위주로 잠깐 차트 조금 살펴보고, 요즘 좀 변화되고 있는 그 움직임들의 트렌드, 단기적인 흐름들이 약간씩 그 기법들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 변하는 트렌드들을 조금 살펴보고 오늘은 마무리 지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라이브를 할까 하다가 지금 시간이 좀 너무 늦어버려서 그냥 영상을 편집하고 종목보다는 지금 바뀌고 있는 트렌드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약간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일단 전에 만들어 드렸었던 그 수식에서요, 백두 거래량 매물대 일목균형표, 여기에서 이제 질문 항상 나오는 게 예상되는 질문이 색칠이 안 칠해져요 라고 하면 요 일목균형표라는 요 이름이 잘 써져 있는가 요걸 확인하시고, 요 이름으로 구름대를 만드는 이런 기능이 켜지는 거예요. 이건 키움증권에서만 있는 약간 좀 창피한 그런 수식입니다. 조금 더 멋있게 이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름으로 이렇게 예외 처리하는 거는 조금 아마추어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 트레이딩 뷰 같은 걸 비교해 보면 훨씬 좋은 방법이 많이 있죠. 자, 근데 어쨌든 수식 4번으로 갔을 때, 전에는 요거를 이제 위로 3% 아래로 2% 이렇게 5%의 박스권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하는데, 분봉에 적용하려면 5%의 박스권은 조금 두껍기 때문에 좀 더 얇게 바꿔보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 플러스 업 레이시오, 이거를 100으로 나눠준 값, 그러니까 여기에 3%로 위로,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3% 위로 하겠다 그러면 요 업 레이시오 요거를 지표 설정에 3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식 5번에서는 1 마이너스 다운 레이시오 해서 요 아래로 오는 얼마만큼 빼줄 것이냐, 그래서 2% 빼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만들어 드렸었던 그 식과 동일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새로 기본 차트로 돌리고, 분봉에서 해볼게요. 분봉에서 기본 차트로 돌리고, 그 다음에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일단 5분봉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이 값을 표현하면 되는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항상 이런 질문을 많이 듣거든요. 이거는 분봉에서도 가능합니까? 주봉에서도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 당연히 그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그 프랙탈 이론, 제가 뭐 트레이더 백두산 프랙탈 이렇게 검색하면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작은 그림들이 모여서 큰 그림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작은 그림에서 발생하는 패턴들이 큰 그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갈수록 조금 더 정확도가 높아진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봉 추세 전환 같은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그게 이제 돈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분봉으로 가면 갈수록 좀 민감해지지만 속임수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분봉이기 때문에 이게 5% 박스권이 사실 의미가 좀 적어요. 그래서 요거를 숫자를 뭐 2, 1 이렇게 바꾸면 3% 박스권이 되겠죠? 이게 좀 더 슬림하게 되는 거죠. 나는 3%도 좀 길다, 이것도 더 짧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뭐 1%, 1%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1이랑 뭐 0.5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두께를 좀 조절해서 하는 게 사실 좀 의미가 있다, 분봉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피어리어드 입장에서는 5분봉은 하루에
6시간 반이라는 이 장 개장 시간을 5분으로 나눠보면 78개의 봉이 나오면 이게 하루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수치로 항상 변경을 해서 하시는 버릇을 들이면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하루를 기준으로 잡아본 겁니다. 요거는 기간이 일단 좀 짧아졌으니까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요건 하루 기준으로 그날 거래량들이 제일 많이 터진 그런 자리들을 이제 잡아주는 매물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요거를 일주일 매물대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일주일 매물대를 하려면 요것도 똑같이 1과 0.5로 두고 78개의 봉의 5개 있으면 그게 일주일 봉이 되겠죠. 그러면 5840에 이렇게 하면 390 이렇게 하면 일주일 매물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분봉에서 한 달까지도 사실 표현할 의미는 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단 한번 한 달까지도 해볼게요. 390에다가 이거를 4를 곱하면 되겠죠. 곱하기 4를 하면 될 것이고, 요거도 1과 0.5로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수식을 두면 안 되겠죠. 계산을 해야 되니까 49 36에 3 4 12 그러면 요게 한 달을 분봉으로 나타내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색깔을, 이건 아까 지표 설정이 뭐 390, 요거 일주일이었잖아요. 요거를 뭐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아까 뭐 한 달 표시한 건 어디 갔지? 그럼 여기 표시가 안 되는 이유는 여기가 한 달만큼 지금 데이터가 다 로드가 안 됐어요. 900번까지밖에 로드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연속 조회라는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뒤로 가게 되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9,900개 봉을 로딩해야 지금 이만큼의 이게 한 달짜리 거래량 터진 그 라인을 잡아줄 수 있는 매물대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제 일주일짜리, 이거 다날이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건데요. 일주일짜리 매물대인 요 녹색, 요런 게 길게 이렇게 있는 이런 라인들을 보시면 이런 데가 매물대가 강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노란색 하루짜리 매물대를 돌파할 때부터 뭔가 반등의 조짐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보시면 지금 이 매물대까지도 지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은 많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한 달 중에 거래량 제일 많이 터진 그 자리까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하방을 마지막 잡아주는 이제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봉 적용할 때 수치는 그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요거를 좀 추가를 해 볼게요. 일봉 거래량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봉 거래대금, 전에 제가 만들어 드렸던 일봉 거래대금 지표인데요. 일단 요거는 날려주고 거래량 대신에 요거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일봉인데 우리는 일봉이 아닌 분봉을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분봉을 두고 확인을 해보면, 자, 이게 막 판 거래량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산 거래량들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게 거래량 여기 이 청크 요거가 뭐 거래 대금이 얼마나 터졌냐 이런 건데, 이거를 이렇게 크게 하면 돈이 적게 터진 거는 여기서 안 보여주는 거거든요. 조금 돈들이 많이씩 나와주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하면 몇 개씩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지금 다날은 엄청 핫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돈들이 엄청나게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공을 하나 더 넣어 볼게요. 이렇게 되면 많이 없어지겠죠? 어휴, 그래도 뭐 이런 데서는 이제 캔들이 거의 안 보이는데 호스 청크, 예, 이거는 잘 돼 있고 돈을 얼마나, 어이고, 이렇게 돼도 지금 거래량들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있는 종목이다. 거래 대금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캔들이 많이 아직도 보이네요. 이렇게나 많이 돈이 터졌나? 아, 예, 이제서야 조금 사라졌네. 엄청나게 지금 돈이 많이 터지고 있는 상태다. 그게 이렇게 올라갈 때 이야기였고, 이렇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최근에 보면은 캔들이 하나도 표시가 안 되죠. 돈이 지금 안 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돈 터지지 않고 거래량 없이 지금 하락 중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터졌었고 이제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다. 근데 여기 캔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보는 게 안 나갔니 지표죠. 백두 안 나갔니 지표. 이거 세력이 나갔니 안 나갔니 해서 안 나갔니 이렇게 이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축 표시 안 나옴으로 해서 요거랑 같이 표현을 하면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는 들어온 물량은 많은데 나간 물량은 지금 많이 보이진 않아요. 주가는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서부터 오히려 더 사면서 주가는 떨어뜨리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간니는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이 움직임이 이게 다 누적된 그 큐뮬러티브한 차트라서 이 움직임이 크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크게 볼 수 있는 지표를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기본 지표거든요. 그 가격 거래량 지표 여기에 보시면 요 지표가 보이실 거예요. 이름부터도 그 보스티안스 인트라데이 인텐시티 인덱스 BIII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수식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이거 좀 두껍게 바꿔주고 얘를 같이 표현해버리죠. 어차피 다 거래량에 대한 거기 때문에 Y축 표시 안 함으로 해서 스케일은 똑같게 하고 스케일 없이 그냥 이제 추세만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올라가는 그 안 나간 지표랑 상당히 비슷한데 이 등락이 그래도 조금 잘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등락이 그나마 여기서 나타내는 것보다 조금 더 보기 쉽게 표현이 된다. 좀 과장되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과장되게 표현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수식을 보시면 종가와 저가의 차, 그러니까 아랫꼬리죠. 아랫꼬리만큼 그 파워가 뭐냐면 이게 요거만큼 제곱을 해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랫꼬리만큼 제곱해줘라. 그 다음에 빼주는데 고가에서 저가를 뺀 값. 윗꼬리만큼 빼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꼬리라는 얘기는 밑으로 빼는 척 하다가 사실은 들어 올린, 그러니까 더 들어온 물량으로 보는 거고, 윗꼬리는 쏘는 척 하다가 확 팔고 나가버린 나간 물량으로 본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랫꼬리 제곱 빼기 윗꼬리 제곱을 한 다음에 거기다 거래량을 곱해준 값, 요거를 뭘로 나눠주냐면 고가와 저가의 그 캔들 거기에서 그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그 값을 다 누적을 한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아래 움직임이 조금 더 이렇게 민감하게 좀 과장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식의 이름과 같이 인트라데이,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에서 조금 활용하기 좋은 이 거래량 지표라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안 나갔니가 이제 OBB를 개선해서 만든 건데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보시면 거래량 관련돼서는 이렇게 세 가지 지표들 보시면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 그 패턴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거를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면, 이렇게 지금 이 하락장에서는 뭐 지표들이 대부분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지표들이 잘 맞는데,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기준으로 봐보면,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이렇게 뺐다가, 지지하고, 다시 들어 올리고, 이제 이런 파동이, M자 파동이 되려면 올라간 것보다 덜 빠지고, 그래서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근데 이걸 또 뚫어 올리면서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면서 상승 추세가 생겨나는 건데, 이건 이제 올라갈 때는 잘 맞아요. 근데 이제 내려갈 때는 이게 다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 올리는 척 하다가도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시면 지금 요 다날이라는 종목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나간 물량이 없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는데, 이렇게 내려갈 때는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질 않죠. 그래서 하루하루 데이로 볼 때는 그 안에서도 이렇게 등락이 이렇게 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크게 다 누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그 찻잔에 그 파동에 그치지 않는다.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빼는 종목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 메타버스 관련된 혹은 게임 관련된 이런 제일 앞단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많이 주고 있는데, 곡소리가 나기 시작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제 슬슬 이제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분할 매수 해보시기 좋은 타점이라고 봅니다. 이 아래까지 완전히 다 내려가는 경우가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 흐름은 다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흐름에서 좋았었던 종목들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고, 이제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 이제 분할 매수 시작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 이거를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 신규 진입을 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문제는 비중이에요. 비중. 보시면 이렇게 분봉상 봤을 때 지금 나간 물량이 없고 계속 들어오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는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 이제 이거 바닥 아니냐. 바닥일 수 있지만, 이제 바닥이라는 거는 지나보고 나야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빠질지 몰라요. 계단식으로 막 하락하면 이제 지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우리가 무게를 실어서 빡 사는 도박식으로 하는 매매라고 하는 생각 맨날 말씀드리는데, 그 뼈바르기 영상을 좀 보시면서 도박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 분할로 매수를 하셔야 되고, 내가 판단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요 종목을 보고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일봉상 9,500원, 9,400원, 490원 부근이 여기가 강한 지지 자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깨졌기 때문에 이제 9,400원까지 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런 지지 저항을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이제 그러니까 세력들은 그럼 이 사람들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아래로 한 번 더 뺐다가 다시 반등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뚝배기 기법이 거기서 이제 비롯된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러면 이제 포지션을 정해야 돼요. 포지션을 내가 이제 단타로 할 거냐, 스윙으로 할 거냐, 중장기로 할 거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에서 이런 자리였다. 이런 자리였으면, 아니 뭐 요렇게 해볼까요? 요런 자리였다. 그러면 이제 상승 추세가 계속 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사보자. 반등을 할 것 같다. 요런 관점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고가권 매매는 칼 손절을 하셔야 돼요. 요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는 거죠. 여기선 사시면 안 됩니다까지는 아닌데,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좀 대응을 잘 하실 수 있어야지 이런 분들이 사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4,900원이 깨지면
여기서는 이제 내가 손절해야지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손절을 했어야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쭉 다시 밀리게 된다.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9,500원을 내가 여기는 오면 지지할 것 같아. 근데 여기까지 안 오고 반등을 할 가능성도 있겠죠. 여기까지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살 거라고 또 세력들도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쯤에서 이제 10,000원 정도 부근에서 지지를 하고 다시 반등을 나와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지나고 나서 그 분석을 할 때 하는 거고, 지금은 지나기 전에는 우리가 먼저 예측하고 아무런 이제 근거 없이 돈을 확 투입하는 거는 정말 미련한 짓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소액으로 이제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겠다.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른다. 그 기준을 여기 깨지면 손절로 잡아도 되고, 뭐 7,800원 깨지면 손절로 잡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나만의 이제 기준을 잡고 그걸로 거기까지 내가 분할 매수를 비율을 요렇게 나눠서 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5번은 나눠서 사야지. 아니면 10번을 나눠서 사야지. 뭐 이런 식으로 스윙으로 하실 때는 하시면 되겠고, 단타로 하시겠다 그러면 피라미딩으로 아주 호가 단위로 쪼개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이 하락하는 추세가 완연하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들어가실 이유가 전혀 없다. 근데 이 하락하는 추세선을 뚫어주고 올라간다면, 예를 들어서 뭐 13,000원 이 부분이 지금 일주일 매물 중에 가장 거래량이 터진 자리거든요. 요거를 뚫어준다. 이제 그러면 이제 추세가 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 때는 피라미드로 분할 매수, 위로 올라가는 거를 이제 추격하면서 따라갈 때는 적은 같은 비율을 계속해서 그냥 동일 비율을 사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는 점점 비중을 크게 올리면서 사는 것이고,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만들어 드렸던 요 매물대 지표와 요 거래량 지표,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보시고 좀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들 일봉으로 조금 봐볼까요? 요 2022년은 여러분 이게 실제로 돈 버는 회사가 어디냐? 이제 LG 이노텍 몇 번 말씀드리고 LG 전자나 이런 것들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너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좀 이때 샀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피라미딩으로 쭉 해서 사봐야지 했는데 사실 많이 못 사졌어요. LG 이노텍은 많이 못 사지고 반등을 쭉 해버려가지고 뭐 좀 기분이 좋지만, 반등을 했으니까 기분 좋지만 많이 못 사져서 좀 아쉬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LG 전자는 좋았죠. LG 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지고 올라갈 때 126,000원 여기가 돌파될 때쯤부터 사서 좋았다 했는데 갑자기 훅 빠져서 조금 실망을 했고, 밑에서 다시 더 잡아야겠다 싶었는데 뭐 바로 이틀 만에 그냥 쫙 올라가 버려서 뭐 LG전자는 적당히 비중이 찬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할 텐데요. 이제 실제로 매출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제 그런 것들 보시면서 잘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LG전자 못 샀다, LG 이노텍 못 샀다, 이런 분들은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큰 종목들은 항상 이제 음봉에 모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음봉이 연속으로 발생하면 기다리고 있다가 첫 양봉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겠다, 요렇게 우량주는 그렇게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퀀트 PEG, 이제 요 PEG가 좀 성장성을 같이 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좀 보시면 좋아요. 특히 3월까지는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그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시고, 뭐 사실 오스템 같은 이런 사태는 어떤 걸 봐도 미리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지 않더라도 재무제표 같은 걸 보고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요거를 적용해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최대한 제외한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계속 요 퀀트 마켓 타이밍에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것도 강하게 들어가기는 좀 고점인 상태라서 강하게 들어가기는 어렵죠. 그런데 요 가격 아래로 오면 이제 괜찮다. 45,000원이 지금 이제 전고점인데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도전했고 네 번째 이제 도전을 하는 자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보시면 하려는 자리들이 그래도 잘 맞아 들어가고 있고 그 우량한 회사고 실적도 좋고 성장하고 있고 뭐 이런 회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내리면 밀림 사자 전략으로 좀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MI텍 요것도 자리가 지금 나쁘지 않은 자리죠. (6,000원) 정도 부분이 이제 중요한 자리고 지금 여기서 바닥에서 다시 이제 돌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흐름들 5,800원 정도를 이제 돌파될 때 이제 여기가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러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 번 더 내려오면 이 정도까지 4,700원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이제 그럴 때 여유롭게 좀 분할 매수하시면서 이 부분에서는 지지할 가능성이 되게 높겠다 생각하시고 매수. 근데 이런 여기에 뜨는 종목들은 다 이제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밀려도 이제 더 산다 이런 관점을 손절없이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만한 종목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사시기 전에 뭐 홈페이지도 가서 분석도 해보시고 어떤 회사인지 좀 많이 찾아서 공부도 해보시고 이러면서 스윙으로 갈지 아니면 가치 투자로 갈지 뭐 아니면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갈지 이런 매매 포지션을 잘 정하셔서 기준을 잡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JMT라 여기서도 거래량이 한번 거래량과 함께 쫙 올려주고 이제 다시 훅 빼주는 시간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조정 기간을 갖고 있고 큰 그림으로 삼각 수렴 중인데 이제 살짝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보시면 이제 거래량들이 여기에서는 이제 음봉으로 거래량이 터졌지만 사실상 이거는 윗꼬리로 엄청나게 거래량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도 안 나간 지표 같은 거를 적용을 해보면 이게 들어간 게 맞냐 나간 게 맞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거 트렌드를 볼 때 확실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봉으로 볼 때는 BI3라고 할게요. BIII 그거는 일봉에 적용할 때는 뭐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봉에서는 그건 굳이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라인은 지워줄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주가는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급등락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사실상 매수하는 주체는 이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사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도전하러 언젠가는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여유롭게 잘 계획하셔서 매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풍강 요것도 지금 거래량 수급 상황이 아주 좋죠. 계속해서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매수 중인데 매물대가 여기에 큰 매물대가 있고
여기도 큰 매물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딱 지지 나올 곳에서 지지가 나와줬네요. 그쵸? 그리고 다시 이제 도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뚫어줄 가능성도 좀 있겠는데요. 이 윗꼬리로 매물 소화하면서 거래량이 터졌었죠. 그리고 음봉이니까 양음양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는데 한번 잘 지켜보시고, 이게 양음양으로 안 나오고 양음음양으로 나온다 이러면 짧게 손전 잡고 해보자 라고 이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윈입니다. 트윈 신규 상장주인데 지금 빠질 만큼 빠진 것 같거든요. 신규 상장주를 전에 만들었었던 그 이리 라이프님이 이거 검색식 만들 수 있냐 해가지고 만들었었던 그 라인이거든요. 이게 이리 라이프님의 1차 타점, 2차 타점인데 그거를 지금 지났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1차 매수 자리가 해볼만 한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트임이라는 것도 뭐 잘 봐둬야겠습니다. 거래량이 근데 지금 안 터진 상태라서 좀 더 밀릴 수는 있을 것 같고, 이런 바닥권에서 터지는 거래량이 있을 때 그런 게 아주 좋은 시그널이니까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1월에 상장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올해 3월에 그 회계감사 이런 걸 할 때도 뭐 문제가 없겠죠. 상장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안전하다. 그 상패 시즌에 오히려 안전한 종목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써니전자라.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 지금 또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봅시다. 전 정치 테마주는 지금 추천드릴 만한 그건 아니라서, 네, 이건 근데 다물이 써니전자니까 생각나는데, 다물 멀티미디어 이게 종목 흐름이 좀 희한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 중요한 박스권이 이렇게 두껍게 막 흔들고 있는데 이 자리를 한번 아래로 훅 뺐다가 다시 올리고 있어요. 그런 자리인데 요 캔들이 아주 특이하죠. 여기에서 이만큼 점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도 이렇게 점상한가를 간 다음에 확 또 밀어버렸어요. 와, 뭐 이런 자리가 있는지. 거래량 없이 그냥 바로 점상한가를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띄워놓고 확 밀어버리는, 그때 거래량 터진 게 이때 거래량 터진 거랑 또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위험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 최근 들어서 이게 다시 거래량 터지면서 또 쏘고 또 훅 뺐죠. 그러니까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위험한데, 요 자리였으면 아주 위험한데 요 자리까지 내려왔으니까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손절은 좀 고가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칼같이 잡아야겠습니다. 뭐 3,750원 정도 손절 잡고 피라미딩으로 한번 매수해보고 버텨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한 번 더 아래를 쭉 빼고 올리겠다 이러면은 못 먹는 거고,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을 한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것도 뭐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써니전자 보니까 이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네, 하여튼 오늘은 종목은 뭐 요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그 거래량 지표, 양거래대금, 음거래대금, 요 일본 거래대금에 대한 것들 안 나갔니? 그다음에 BI3 지표, 그 다음에 여기 매물대를 좀 분봉에 적용하기 좋은 수치들,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봤고요. 이런 걸 중심으로 항상 저는 말씀드리는 게, 어떤
요행을 바라지 말아라. 도박하지 말아라. 최대한 통계적으로 최대한 안전하게 여러분의 그 자산들을 잘 분배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습관화 들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